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위해서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고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오프닝은 또 전민기 팀장님께서 꾸며주시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시간을 주니까 네네.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할까 하다가 네네. 무슨 얘기할까 하다가. 제 비밀을 하나 좀 털어놓을까 하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 투병 중이거든요. 네? 어떤? 엉덩이 쪽에. 네? 아, 설마. 제가 사실은 예. 이렇게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게 정말 네. 오프닝부터 더럽고 취잡하고, 예. 네, 산뜻한 얘기를 해보자면 재현 씨 그쵸? 머리가 아, 예, 헤어스타일이 예. 좀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굉장히 이제 어려 보이고 귀엽게. 이렇게 머리 좀 박아보니까 기분도 산뜻해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분 좋게 네. 출발해볼까요? 그러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사조 해표입니다. 사조. 사조 해표의 전신은 1966년 세워진 동방유량인데요. 대표 상품인 해표 식용유가 1970년대 돼지기름과 같은 동물성 기름을 콩기름으로 전환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햇볕식인 거 유명했죠. 네. 국내 최초로 직접 콩기름을 짤 수 있는 대단위 생산 설비를 갖춤으로써 국내 최초로 대두 가공을 통한 식용유 생산 업체가 되었고요. 2004년 식품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신동방으로 설립하였고 사조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2008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고요. 2010년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 식용유 부문 11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식용유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몇 개 없죠, 참. 주요 사업 부문은 대두유, 참기름 등 식용유지를 주요 제품으로 하는 유사업 부문, 참치, 김, 장류 등 OEM 상품을 중심으로 한 기타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사원수는요, 363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6,739억 원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큰 구매 회사입니다. 네. 사조라는 그 통조림과 해표 식용유 브랜드로 이렇게 좀 굉장히 친숙한 기업인데요. 사조 해표, 그죠? 그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친숙하니까. 네. 은송 선생은 뭐 그래도 요리는 해 먹잖아요, 그죠? 사실 저는 네. 잘 못하고 아니, 일단 뭐가 도대체 관심이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회사에? 엄마가 하실 네네. 때 제가 그래요? 도와드리는 편인데 오. 이제 저희 엄마께서는 이제 식용유를 식용유라고 안 하시고 해표기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예 그렇게. 그래서 엄마 왜 식용유라 하지 해표기름이라 해? 그러니까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불려왔다고 해서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해표하면 이제 식용유 장인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국민 브랜드 맞아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해표 기름이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분 계시나요? 전혀 전혀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그렇게요. 저희는 할머니 때부터 이제 기름 쓸 그렇군요. 때 해표기름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혹시 하고. 할머니가 계신다면 그 해표 기름이라고 하시는 분을 보셨나요? 없으시죠. 예. 그렇군요. 이상하다는 건 절대 아닌데 새로워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예.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예, 우리 상사님께서는 근데 제가 사실 사조를 잘 몰랐어요. 저도 참치인 줄 알았어요. 사조 해표라니까 해표로 근데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사조를 버리고 차라리 해표를 가져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2008년에 우리가 이름이 바뀌었다 했는데 네. 10년이 지나도 사조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직까지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해표라는 이 브랜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죠. 엄청난 네. 큰 건데 차라리 해표 사조라고 했던 게 더 이게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요. 실제로 지금 매출을 보면 왜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형이 평가를 해요? 있어서 그래요. 참치. 참초에는 참치를 같이 하고 동원한테 있- 졌잖아요, 형님. 그러니까 동원이 뭐 1등 기업이긴 하지만 또 거기서 이제 2등 기업으로 지금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참치와 또 그다음에 식용유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고민해서 이 사명을 만드는 거지 한국 씨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쌍구경이 잘못했네. 추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식용유 시장이라는 건 아까 은송 학생이 좋은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식용유라는 게 모든 요리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뭐 미원, 다시다, 특정 재화 브랜드를 아주 그 통칭하는 고유 명사로 쓰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뭐 올리브유도 많이 쓰고 기름의 종류들도 좀 다양해지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좀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푸세요. 예, 나 오늘 말 안 해. 아유, 기분 푸세요. 아, 이 사람이랑 말 안 해. 형이라고도 안 할 거야. 아유, 형은 형이니까. 이 사람도 형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 방송 전만 해도 예. 양상국 씨와 둘이 같이 주말에 여행 가자고 사이 되게 예, 좋았었거든요. 되게 풀어졌네요. 알겠습니다. 아유, 이런 가벼운 사이 처음 봅니다. 네, 그렇다면 빅데이터상에 나타난 사조회표는 어떤 기업인가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거 조사하기 전까지는 사조 회표가 같은 회사인지 몰랐어요. 사조 따로 회표 따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도요. 사조 회표라고 치면은 한 500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조 회표라고 하면 아까 양상국 씨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실제로도 해표만 쳤을 때 언급량이 조금 더 많아요. 네, 해표 그래서 기름 이렇게 해도 나오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치 얘기이기 때문에 사조에 관한 걸로 제가 조사를 했더니 지난 1년 동안 18,9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사조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는 역시나 참치 그리고 라이벌 회사인 동원 그리고 이 사조의 로하이라는 또 참치 브랜드가 로하이 있죠. 있나 봐요. 그래서 로하이라는 단어, 해표, 사조 해표, 그다음에 이제 참치 중에 고추 참치, 야채 참치 있지 않습니까? 네. 고추, 야채, 뭐 맛있다 이런 단어가 나왔고요. 사조와 동원 중에서 어떤 참치가 더 맛있냐에 대한 글들이 네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중요해요. 동원이 더 맛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사조가 더 맛있다. 네네. 이런 글들을 제가 찾으면서 네. 아 사람들이 참 별걸 다 글로 올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선생님도 별 얘기를 다 갖고 오시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 식용유가 이제 일단은 CJ랑 경쟁을 하고 참치는 뭐 동원이랑 경쟁을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게 이제 취준생들한테 이제 어떤 이미지의 기업이 되는 건지. 실제로 이제 선생님께서. 업계 1등은 작년 16년도도 이제 식용유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32%가 넘거든요. 그래서 업계 1등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주부들한테는 좀 아주 친숙한 기업이지만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항상 뭐 우린 더 큰 대기업을 좀 떠올리게 마련이죠. 근데 최근에 있었던 공채들을 보면 네. 그 문과들한테 아주 기회를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채에 나온 걸 보면 재경팀, 또 인사팀, 물류팀, 지원팀, 그리고 국내 영업부서에서의 신입과 경력직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버릴 수 없는 기업 중에 또 하나이다. 그리고 식품 관련된 기업들이 요즘 전략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아울러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 텐데요. 은송 학생 어디를 다녀왔나요? 네, 요즘 이제 채용 설명회도 잘 안 열리고 이제 방학도 해서 저희가 좀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희망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계절 학기가 있지 계절 학기. 않습니까?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연세대학교에서 계절 학기 들으러 온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1학기도 끝나고 6월도 끝나고 상반기 공채도 끝나고 그럼 저는 이제 뭐를 해야 할까요? 바로 취업을 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박윤성입니다. 오늘은 바로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더우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계절 학기를 맞은 우리 친구들은 사조회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아, 저분이 언더우드. 맞아요. 언더우드. 몰랐어 사실. 그럼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이제 도서관 가서 수업관 가요? 바로 안 가고 또 나머지 공부. 과제 아. 있어요? 시험 봐요 또? 과제도 있고 다음 주에 시험이라서 힘들어요. 네, 진짜 저희가 우리나라 이번 20대는. 주제 기업이 사조 해표예요. 사조 해표.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좀 어렵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조 회표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식용유 하니까 알 것 같은데. 해요, 해? 해 말고 해? 아, 알아요. 해. 아, 아, 사조 아세요? 사조 참치? 아시는 거. 사조는 잘 모른다니까. 라면에 넣어 먹을 때 가끔씩 먹어요. 동원 참치 말고 사조 참치를 드세요? 왜냐면 사조가 더 싸거든요. 참치가 이렇게 더 이런 많이 이미지는 있나 나왔으면 보네요. 좋겠다. 자취생으로서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취준생보다는 자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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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하다 보면 맞아요. 그게 좀 예. 예민해지죠. 얼마 100원, 200원도 굉장히 크잖아요. 한 달로 치면. 디자인은 딱히 모르겠고 더 싸져도 괜찮아요. 과가 다 다르신데 어떤 사이세요?
가운데는 긴 것만 단이요? 네, 예. 아, 그래서 약간 헤어스타일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 기업 주제가 사조 해표예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어우, 다 못 들어보셨다고. 그리고 하면 남자 모르시겠어요? 학생들이 더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식용유. 아무래도 음식 쪽이다 보니까. 맞아요. 아, 해표나 사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다른 식품이랑 비교해서 유통이랑 물산 쪽에서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몇 순위 안에 드는 그래도 기업이라는 그런 정도? 보통은 뭐 오리온 막 이런 것 농심 뭐 이런 쪽을 더 먼저 알긴 하는데 그래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쪽에 비해선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어, 이번 주제 기업이 사조 해표라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뭐 사조나 해표 하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표는 알아요. 해표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많이 봤으니까요. 봤어요. 그 연도를 안 하셔서 네. 마스크를 쓰셨다고 김들- 합니다. 오. 그 조미료? 오. 그쵸? 네. 자취하시면 참치 통조림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네. 어디 거 드세요? 동원. 경쟁사 제품. 사조는 혹시 사주는 물 처음 들어. 아, 사조 참치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알긴 아는데 살 때는 막상 돈을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검색을 해보시니까 알더라고요. 혹시 취업 쪽은 어느 쪽 생각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항공사나 이제 백화점, 면세점, 이제 관광 쪽으로 관심 많고. 그럼 친구분은 어디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학원, 어학원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어 살리셔서 네네, 맞아요. 그 원래 선글라스를 평소에 챙겨 다니세요? 이렇게 근무하실 때도? 네, 항상 나갈 때 챙겨. 아 진짜요? 왜요? 자외선에 이렇게 민감하신가 봐요. 눈 수술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쓰고 라식 다니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거 하셨구나. 아, 근데 이번 주제가 저희는 해표예요. 네. 그래서 사조 해표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조 참치나 해표 식용유? 네, 그런 거 좀 프리미엄 브랜드라기보다는 약간 익숙한 그냥 집에서 많이 쓰는 약간 대중적인 느낌? 네. 대중적인 느낌의 브랜드. 여기 인사해 주시면 돼요. 다 경희대 국제학과시네요. 네. 근데 연대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토론 대회 때문에. 대회? 아, 저희가 오늘 주제는 식품 기업인 사조 해표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께 설명을. 아시죠? 많네요. 네, 간장? 맞아요. 간장도 있어요. 사조는 아세요? 사조? 사조 참치. 오, 아시는구나. 역시 대식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참치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참치가 좀 이렇게 기업에서 이렇게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이미 기발한 아이디어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보통 참치에서 벗어난 뭐 고추 참치라든가 그런 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다른 맛 이제 소비자들의 입맛을 면접관 잘 모드시네요. 알아서 이제 저런 마인드 다른 어떻게든 맛도 만들어내요. 개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 학생들을 인터뷰했는데 그 예. 브랜드 상품조차도 사실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인 게 그 사조 참치하면 보통은 알 법도 할까 싶은데 네. 또 저 모르는 그마저도 친구가 모르는 친구들도 예. 있었고. 그렇네요. 근데 오히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취업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 모두가 많이 알만한 기업보다는 그렇죠, 좀 신세를 그렇죠. 노린다는 느낌.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땠어요? 그 확실히 질문하면서 좀 난감했던 게 모르니까 더 난감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사조 회표라고 말씀드리면 뭐 사자성어예요?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잘라서 사조 참치, 회표 식용유 이렇게 그러면 설명을 알아듣죠. 드리니까 그러니까 좀 아시더라고요. 어허. 아마 또 주부들이라고 하면 뭐 어떤 식용유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지만 뭐 자취생들이나 뭐 남자 고객들은 그냥 또 눈에 보이는 식용유 중에 가격 좀 싼 제품을 살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그렇게 좀 레드오션, 다시 말해 참치라는 것이 시장이 아주 커질 때는 우리가 도시락 싸갖고 다닐 때 그럴 때 보면은 참치가 아주 히트를 쳤고요. 그다음에 또 명절 때 선물 아이템으로 히트를 쳤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성장이 많지 않아요. 그거나 식용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게만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사조 회표, 예, 여기 연봉은 또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평균 연봉이 4,728만 원 정도 되고요. 초봉은 3천만 원, 대리가 3,960만 원, 과장 4,388만 원, 차장 4,873만 원, 부장 6,797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그렇게 타 기업들에 비해서 그 높은 연봉이라고 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영. 네, 핫한 키워드로서 여러분들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헬프푸드, 샵 안심따개입니다. 우리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헬프푸드가 우리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사조 회표는 사조 참치 안심 따개를 출시해서 우리 손님들이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도록 예, 그걸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참치는 영양 면에서도 노년층에게 참 바람직한 식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점차 좀 늙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들이 좋아하는 음식 또 그들에게 좋은 음식이 뭔가를 봤을 때 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받고 있는 음식이 일본의 나또라든지 나또. 그다음에 두부 그리고 참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참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H 성분의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네. 뭐 두뇌 활동을 개선한다든지 시력도 보호해주고 혈액순환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로 해서 아마 참치를 대한민국 국민 그런 식품으로 만들기 위한 회사의 노력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른 부분이 이제 안심따개인데 안심딱. 2012년에 처음 선보인 거예요. 그럼 거기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왜 어떻게 안 배워요? 약간 종이 느낌이어서 절대 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도 배잖아요. 우리 이런 거 잘할 때 배인단 말이에요. 마감 처리를 했겠죠? 그렇군요. 네, 동그랗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위험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통조림을 다루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한 800건 이상의 그 배임 사고가 있었는데 특히나 통조림을 따는 그 사고 중에서 80%가 이 참치캔을 따다가 그렇죠, 손을 그렇죠. 다쳤었다고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조 참치 안심따개가 2014년 2월에 산업부가 선정한 포장 우수 사례로 이렇게 뽑혔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최우수는 누구예요? 최우수는 최우수 사례라니까. 그거 일단 싸움 잘해요, 양정희 씨. 친구가 깡패예요. 친구가 깡패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조사를 많이 해오겠습니다. 굉장히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볼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샵 사조몰, 샵 대림 오양입니다. 네. 최근 사조그룹 차원에서 우리 사조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조회표, 대림, 오양 등 자사 모든 제품을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시장을 잡기 위한 식품업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식품업계 자체가 고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온라인 채널로 손을 뻗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팔리는 식품 시장을 봤더니 한 7조 정도 된대요. 7조요? 예,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유는 1인 가구라든지 맞벌이 가구가 늘다 보니까 좀 손쉽게 밥을 해먹고 싶은 그런 뭐 욕망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동원 홈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반찬이라는 브랜드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한 26만 명 정도 되고요. 여기서 300여 종의 반찬이라든지 국, 장류를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조그룹도 사실은 지난달 이 공식 온라인 쇼핑몰 사조몰을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식용유라든지 장류, 뭐 캔햄, 김 이런 먹거리가 판매되고 있고요. 요즘 이제 엄지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마트를 가지 않고 손으로 그냥 그렇죠, 시키는 그렇죠. 분들 많거든요. 네. 저희 집도 맞습니다. 이제 이걸 시키면 집 앞에다 배달까지 해주기 때문에 워낙 편리한 건데 사조도 이제는 사조몰이라고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뒤늦게 뛰어들긴 했지만 중점적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조회표의 그런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싱글 다이너 뭐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는 사람들. 결국에는 이제 마트에서 내가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1인 가구들이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변화를 끌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 기업은 결국에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 시장으로 나가서 이 내수 시장을 좀 확대 적용시키는 플랜 하나. 두 번째는 결국 1인 가구는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네들에게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 내수 소비재 기업들이라고 하면 거의 다 똑같은 전략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직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편의점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 가서 나오는 제품들을 보고 또 내가 모바일 쇼핑들을 자취생들이 할 때 결국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들이 1인 가구를 잡기 위해서 또는 1인 노년층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과 광고 방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이 좀 정리를 미리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여름방학서부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자소서를 많이 쓸 때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섭렵하면서 쇼핑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공모전이나 이런 데 출품을 많이 하는데 이런 데서 수상한 경력들이나 출품한 경력도 이런 식품업계 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친구는 이제 광고에 관심이 많아서 공모전에 많이 참여하는 편인데 이제 사조회표에서 이런 게 경력이 될까요? 광고라는 것은 좋은 광고 컨셉이 잡히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쟁사 분석, 제품 분석, 고객 분석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좋은 광고의 지금 컨셉을 잡기 위해서 사전에 마케팅 전략이 꼼꼼히 흘러야 하고요. 광고 관련된 공모전을 진행하는 친구들도 결국 이 선단에서 진행되는 마케팅 전략에 대한 학업 과정이 있고 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재해석하게 되면 꼭 광고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영업 직군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죠. 아주 참신한 광고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이 얼마나 잘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익혀두면 구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에서는 ROTC를 어떻게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해표와 같은 그런 식품 유통업체에서는 그 ROTC를 특별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제 기업에서는 ROTC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특히 사조회표 같은 식품업계는 ROT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에는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특히 이제 영업 직군이라고 하면 매장을 방문하고 대리점주들과의 관계를 잘 끌어나가고 어떤 유통 매장에서 우리 참치, 우리 식용유가 잘 보일 수 있게 매대 구성이 이끌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치를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유통 매장에서 그런 프로모션 이벤트를 집행하는 여사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장교라는 건 결국에 이렇게 관리자적인 역량과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직군에서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영업 직군을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특히 식음료, 유통, 패션, 뷰티, 자파, 주류, 통신, 포털 이런 기업에서 장교로서의 채용이 좀 유리해지기 때문에 영업 직군으로 많이 도전하라고 제가 좀 권하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면접 상황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상국영. 네, 우리 또 실제 면접을 우리 또 홍 이사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박원송 씨. 네. 자, 우리 사조에 온다고 고생 많았는데 우리 사조가 사실 2등입니다. 참치에. 동원 참치랑 사조 참치를 먹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는 사실 맛의 차이는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조에서 안심 따개를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조 통조림이 좀 더 이렇게 안전하고 먹기 편한데 왜 아직도 1등 기업은 동원일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점이 어떻게 되죠? 학점이 3점대 초반. 초반이에요? 상당히 낮은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뭐 했어요? 저는 학업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저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업 외에 대외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를 학생이면 하면서 학업을 열심히 수행하는 게 본분 아닐까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학업도 열심히 했는데 제 뜻대로 이제 학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학점 말고 네.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경험들 쌓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단체 활동하면서 은송 학생이 제일 크게 배웠던 부분이 있다면 뭘 배웠어요? 일단 저는 기자단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하면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과 함께 취재도 다니고 또 봉사 활동을 이뤄내면서 일단 협동심이라는 걸 취재 활동할 때 네. 가장 좀 취재하기 어려웠던 분을 인터뷰했던 경험이 있으면 짧게 한번 얘기해 줄래요?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공격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책 관련해서 좀 다양한 장소들을 대학생들에게 소개해주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장소들을 많이 찾아갔었는데 그때 이제 경의선 책거리라는 곳에 가서 직접 그때 온 학생들을 직접 그 자리에서 섭외를 해서 이제 여기 어떻게 오셨는지 많은 분들께 인터뷰를 따서 왔고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추가로 뭐 질문 말씀 해보셨습니까? 아까 은송 학생한테 제가 가볍게 좀 압박을 했는데 이 정도 압박은 면접장 가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점이 왜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은송 학생한테 만약 처음에 물어봤을 때 저라고 하면 면접관님 제가 학점이 낮은 부분은 저희 지난날의 불찰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원하는 직무와 저희 전공과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전공 자체에 대해서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건 학생으로서의 저희 불찰이지만 영업이란 직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그리고 들어와서 아까 했던 에피소드 키워드가 몇 개 들어가야겠죠.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는 또 안 되고 그러면 아마 그 이력이 또 만약에 궁금해지면 또 면접관은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플랜을 잡아 나가는 게 또 어떨까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조 회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 학생 어떻게 좀 더 매력적으로 기업이 다가왔나요? 네, 너무 톡톡 튀는 식품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구매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나 그쪽으로 좀 더 분발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식품 기업들의 현직 영업사원들 얼마나 치열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공감대를 여러분들이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그 CJ 제당에서 나오는 이제 백설 브랜드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조의 해표 브랜드가 치열하게 식용유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CJ에서 어떤 광고 전략을 짰냐면 이제 국민 어머님 김혜자 씨를 광고 모델로 삼고요. 그때 나왔던 말이 100% 콩으로 만든 식용유 광고 카피를 내세워요. 그런데 사실 식용유 원래 콩으로 100%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게 되니까 경쟁자 입장에서는 야, 그럼 우리는 이거 100%가 아닌가? 소비자들에게 이런 각인 효과가 가게 됐고 매출이 또 CJ 쪽으로 많이 흘러갔었어요. 내가 단순히 뭐 이 식품을 많이 즐겨왔다, 관심이 많다, 이런 관심이 많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좀 제품 퀄리티가 비슷한 상품들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현업에 있는 선배들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가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기여하겠다 이런 방법론을 제안하게 되면 자소서의 내용이라든가 면접장에서의 설득이 조금 더 설득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차근차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